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살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시대가 가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속성상 복구 불가능한 과거의 것들은 아련하게 윤색되기 마련입니다. 개개인의 삶이 그렇듯 그 총합으로서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사에서 베레포크 시대라 불렸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는 전례 없는 번영과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지성과 문화의 중심지 빈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역사학자 스테판 츠바이크는 도래하는 야만의 시대를 견뎌내지 못하고 어제의 시대를 그리워하며 한 권의 책을 유서처럼 남기고 삶을 마감합니다.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과거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성취된 것은 모두 멸망해 버렸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몸바쳐 살아온 우리의 고향 유럽은 우리의 삶을 훨씬 넘어서 파괴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이다. 빈의 부유한 유태계로서 츠바이크가 보낸 과거의 세계와 오늘의 세계는 완전히 절연된 세상입니다. 자신의 집과 고국은 되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으며 자신을 이루어왔던 정체성은 부정당해야만 했습니다. 유럽을 떠나 브라질에서 자살하기 전에 참고할 책이나 기록, 편지도 없이 호텔방에서 오로지 기억으로만 써내려간 츠바이크의 어제의 세계는 그래서 뜨거운 회상기이자 가슴 저린 상실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80년의 시간이 흘러 웨스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영화 감독은 츠바이크가 그토록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자 한 유럽의 이야기를 스크린에 옮겨놓았습니다. 영화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제목의 책을 들고 있는 소녀가 작가의 동상 앞에서 그를 추모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설 창작의 과정을 설명하는 작가의 과거 모습을 거쳐 소설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듣는 1968년으로 이동합니다. 공산권 치하의 부르주아의 유물이 그렇듯 쇠락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호텔과 함께 늙어가는 예전 벨보이 제로는 작가를 만나 지난 시절의 아름답고도 순수했던 무용담을 풀어놓습니다. 그 핵심에는 유럽을 상징하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그곳의 지배인 구스타프가 있습니다. 두 차례의 전쟁 이전에는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으나 이후 공산권으로 편입된 가상의 국가 주브로브카는 객관으로 존재했던 유럽의 어느 나라도 아니며 1932년으로 적시된 때도 현실의 시간대와 어긋나 있습니다. 신문에는 전운을 감지하는 내용이 전면을 차지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비슷한 일상을 이어가고 호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지배인 구스타프는 호텔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와 기대에 맞춰 모든 것을 처리하는 직업에 대한 완벽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고 깔끔한 일처리, 품격 있는 태도와 탐미에 가까울 정도의 미적 세계를 지닌 구스타프는 과거 유럽이 상징했던 모든 것의 압축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구스타프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벨보이 제로의 시선으로 그려지는데 이 제로는 이름처럼 가족도 경력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구스타프의 후계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전쟁의 폭압과 파시즘의 광기, 유럽의 붕괴라는 역사적 사실은 이 영화에서 소품처럼 다루어집니다. 영화는 호텔의 단골인 대부호 마담 D가 유산을 노린 가족에 의해 살해되고 그 과정에서 구스타프가 옥살이를 하게 되지만 제로를 비롯한 다른 이들의 조력으로 탈출하게 되는 모험의 여정입니다. 잔혹 동화에 가까운 끔찍한 장면은 비현실성을 노골화하고 파스텔의 화려한 색감과 다양한 미니어처와 그림, 디지털 효과 등은 여기가 동화의 세계이니 마음껏 즐기라고 말하는 듯 양식적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는 핑크로 표현되는 제로와 아가사의 순수한 사랑과 유니폼으로 상징되는 동료들의 연대가 있습니다. 색과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십자열쇠협회라는 호텔 콘시어지 멤버들은 구스타프를 구하는 데 일조를 다합니다. 개별자들의 사적인 연대와 우애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보라색과 핑크색, 붉은색을 비롯한 아름다운 미장센은 단순한 눈요기가 아니라 영화적인 기호입니다. 품격이나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마담 D를 둘러싼 사람들과 군인들은 회색이나 검은색의 옷을 입어야 했고, 무엇보다 구스타프의 죽음을 말해주는 부분은 아예 흑백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상실감은 관념일 수 없습니다. 회한에 젖은 늙은 제로의 상실감이 그가 존경했던 구스타프와 아가사,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에 대한 그리움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 장면은 아예 영화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치바이크가 남겨지길 소망한 유럽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웨스 앤더슨의 미학 속에서 간직됩니다. 한 시대의 종언은 피할 수 없지만 망실되어 안타까운 것은 인간 다음의 선의와 유대, 품격과 예술로 말해지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영화평론가 김혜리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속 세계대전의 전선은 민주주의 대 파시즘이 아니라 아름다움 대 야만의 구도라 했는지 모릅니다. 영화에서 마담 D가 구스타프에게 남긴 명작을 구스타프가 그토록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물질의 욕망이 아니라 그것은 지켜져야 하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알리는 신문기사와 같은 면에 등장하는 마담 D의 부고는 이미 그 시대의 종언을 의미합니다. 그녀가 자신의 보물을 가문과 계급을 달리하는 구스타프에게 남기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움을 아는 탄미적 세계관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스타프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절경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탈옥한 직후 향수를 제일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스타프 역시 세대와 인종, 국가를 달리하는 제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남기고 나치의 폭력으로부터 그를 끝까지 지켜내줍니다. 인종과 계급을 넘어 지켜져야 하는 가치와 타인을 위한 순수한 연대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늙은 제로가 그토록 구스타프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에게서 받은 물질적 유산 때문이 아니라 이 둘은 무너지는 세계를 목도한 마지막 세대이자 연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온 구스타프의 삶이 멋진 것은 그는 언제나 품위를 훼손하지 않은 채 그 환상의 세계를 굳건히 지켜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늙어가는 1968년의 제로에게서 깊고 진실된 외로움을 발견하는 까닭은 그 시대는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실감에 객관으로서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진짜 중요한 역사는 개별자로서 개인이 살아온 일상의 역사이자 주관의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직하고자 하는 기억은 다름 아닌 수차례 윤색된 환상이기도 합니다. 겹겹의 액자를 뚫고 들어가야 진짜 이야기를 만나는 이 영화의 구조는 프레임 속 예술 작품처럼 치바이크가 남긴 한 시대의 가치와 유산을 은유화합니다. 관객은 독자로, 영화는 책으로 등가화시켜도 무방하며 지난 시절을 풍미했던 제로와 구스타프의 모험담은 모든 것이 사멸해도 끝까지 남는 전설이 됩니다. 그리고 환상과 허구의 세계에서 진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현의 진실은 개개의 사실보다 시대의 진실을 지향해야 하고 이때의 진실은 저마다 삶으로 기억되는 주관의 기억입니다. 웨스 앤더슨의 환상의 세계는 그래서 개인의 삶으로 말해지는 지난 시대의 기록이자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사라진 삶의 양식을 말하는 영화입니다. 통곡의 역사를 가벼운 모험담이자 동화로 만들어버린 그의 영화적 기획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자 속 상자를 열면 만나는 스토리텔링 기법이 역사를 변주해낸 판타지물임을 밝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각에 저항하는 것이 이야기이듯 과거는 사라져도 그 시대를 기억하는 서사는 예술로 남습니다. 그리고 예술은 가장 처절한 것도 고통 없이 기억되게 하는 최전선의 보루가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